그 국민의힘은 그렇다 치겠습니다. 내란 동조 세력, 내란 선전 선동에 지금 함께 참여하고 있는 동조 세력으로 스스로 그런 모습들을 서스럼 없이 부끄러움도 모르고 보이고 있는 국민의힘은 그렇다고 치겠습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꼭 짚지 않을 수밖에 없는 분이 있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 그렇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의 갈집자 행보가 없었더라면 과연 권성동 이런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런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강요하듯이 말할 수 있겠습니까? 최상목은 뭐 이 방송에서도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탄핵했어야 되는 사람인데 탄핵하지 못하면서 오히려 그 방귀낀 놈이 성낸다고요. 예. 탄핵해봐. 탄핵 못할 거잖아. 지지율 빠지니까 너네도 못할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계속 더 막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단죄해야 할 때 속도감 있게 단죄하지 못하고 주저하면 결국 되치기를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역사적인 교훈을 이번에 다시 한번 우리가 목도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상목에 대해서는 오늘 민주당에서도 얘기했고 뭐 저희들도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2017년도 있었던 국정농단 사건 때 본인이 미르재단과 관련돼서 관여한 저 시효가 아직까지도 남아 있거든요. 최상목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단죄하지 못했기 때문에 당시에 그자가 다시 국가의 전면에 나서면서 더 큰 범죄를 저지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내란 세력에 대해서 완벽한 단죄를 하는 것이 우리의 역사를 바꾸고 역사를 바꿔야 우리의 생각이 바꾸고 그래야 우리의 세상이 바뀔 수 있다. 우리 국가가 전체가 바뀔 수 있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합니다. 최상목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종교혁신당에서도 여러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직무유기와 관련된 헌재 재판관 임명을 제대로 하지 않은 그 직무유기에 관련돼서는 현재 이미 고발되어 있는데 그 고발 사건에 대해서 지금 수사를 아무도 안 하고 있죠. 그래서 그 고발 사건에 대한 수사를 촉구할 생각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번에 오늘 만약에 예정대로 됐는데 선고가 됐는데 그걸 지키지 않았으면 또 다른 직무유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또 다른 직무유기에 대해서는 또 별도의 조치를 할 예정이었는데 오늘도 연기돼 가지고 그건 좀 유예가 될 수밖에 없고요. 세 번째로는 최상목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알았는데 최상목은 자기가 국회에 나와서 계속 이런 얘기했죠. 자기는 비상계엄에 대해서 반대했다. 반대했다. 사실 믿기지 않습니다. 강하게 반대했다. 라고 했는데 실제로 우리가 이후에 밝혀진 내용들을 보면 이후에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나서 소위 말하는 F4 회의를 계속 열면서 내란의 후속 조치를 계속 했던 장본인입니다. 그러면 최상목은 내란의 주요 임무 종사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엄 자체에 대해서 반대했다는 것 때문에 주요 임무 종사자로서의 지금 그 수사를 받거나 고발이 되거나 이게 지금 안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최상목에 대해서는 F4를 계속 열었던 그래서 돈을 풀어야 된다 이런 주장을 계속하고 그것을 실행하려고 했기 때문에 최상목을 내란의 주요 임무 종사자로서 고발해서 그가 12월 3일 4일 날 했던 그러한 내란 행위에 대한 제대로 된 단죄를 해야 된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최상목 권한대행이 자기는 쪽지를 안 보고 차관보한테 줬다. 대통령 다 저희가 모셔봤잖아요. 하다못해 어디 조그만 중소기업 뭐 직원이 한두 명 있는 뭐 회사 이런 데서도 사장님이 이거 너 잘 읽어봐 하고 줬는데 그걸 안 읽어봐요? 그러면서 이분은 계속해서 그걸 쪽지라고 표현하는데요. 어디서 많이 본 단어예요. 작은 파우치. 자꾸 이제 축소하려고 하는. 그렇죠. 얼마 전부터 이제 언론에서도 문건으로 바꿔 부르잖아요. 그 정도면 쪽지가 아니라 A4 정확한 문건이죠. 그리고 김용현이 작성한 것도 아니고 그건 윤석열과 김용현이 작당했던 아니면 윤석열과 김건희 작당했던 또는 우리가 지금 파악하지 못하는 윤석열 주변의 어떤 계엄의 수계에 준하는 자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했겠죠. 윤석열 머리나 김용현 머리로는 거기까지는 못 쓴다는 평이 많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누군가가 우리가 잘 파악하지 못한 누군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만약 본인이 진짜 반대했다면
당연히 그 문건을 보고 경하겠다. 네. 이것은 전두환의 국가보호 입법회의를 지시한 거였다 해서 바로 일명 공개적으로 계엄도 반대, 그렇죠. 이 문건도 국민에 공개하면서 네. 이건 상상을 초월하는 민주주의와 국정 파괴가 있다 네, 네. 하면서 했어야지 네. 최소한의 공직자의 도리죠. 자기가 진짜 반대했다면 그렇죠. 국회에서 그렇게 말하는 게 자기한테 유리하잖아요. 맞습니다. 네, 네. 근데 어마어마한 음모가 자행되고 실제 국회로 병력이 투입돼 갖고 뭐 보좌관이라든지 국회 직원들 집 밟는 뭐 전혀 충돌이 없다는 식으로 이자들 이야기하는데 실제 보면 뭐 창문을 깬 것뿐만 아니라 혹 뛰어가면서 막 문도 부수고 어떤 사람 막 넘어지는데 그 위로도 뛰어가고 그래서 그리고 또 밀어붙여가지고 여러 보좌관들이 뭐 갈비뼈가 금이 났다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이건 네. 실제 내란과 폭동이 정말 자행된 건데 그 상황을 알면서 황당하게 회의를 하고 있다? 그건 이거잖아요. 계엄이 나는 반대하긴 했는데 소극적으로. 네. 근데 계엄이 선포됐다. 네. 대한민국 경제 망하면 우리까지 책임져야 될지 모르니까 일단 계엄이라는 전제하에 네. 대책을 논의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표님 말씀처럼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가 맞습니다. 네. 그리고 적극 반대했는지도 솔직히 알 수도 없어요. 네, 네. 오히려 문건을 쪽지라고 하고 내용도 오랫동안 공개하지 않았잖아요. 네, 그걸 네. 봤을 때 윤석열의 중대 범죄를 오랫동안 은폐한 또 범인이기도 합니다. 네. 그런 점에 대해서 제가 아주 호되게 물론 네. 이제 탄핵 여부에 대해서는 법야권이나 진보당 내에서도 조금 신중해야 된다. 네. 아니다. 당장 하자는 의견이 좀 갈리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네. 우리 애청자님들께서는 지금 당장 탄핵하자고 그러는데 여러 고민이 있겠죠. 우리 법야권에서. 그 부분은 좀 우리가 논의를 하되 네. 어쨌든 최상목을 거세게 밀어붙이고 규탄하고 고발이라든지 수사 네. 촉구하는 것은 병행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시원시원하십니다. 그래서 숙인님께서 안질건 소장님 응원드립니다. 아유, 지금 15,000분의 시청자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와우. 아직 구독, 좋아요 안 누르신 시청자분들 꼭 부탁드리고요. 존킴님께서 시카고에서도 응원합니다. 감사드리고요. 김호진님께서 최상목 탄핵하니까 김인선님께서 최상목이 최고의 빌런이다 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이 엊그제 헌재에 변론 재개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가 봐도 뻔하게 만약에 헌재가 결정을 내려도 임명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제 여러 유튜버들이라든지 뉴스에 많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에 대해서 박찬대 원내대표가 아주 강하게 아마 굉장히 이례적이죠. 아직 결정도 안 내렸고 하지도 않았는데 뻔히 예상되기 때문에 아마 강한 메시지를 낸 것 같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의 메시지 한번 보고 가시겠습니다. 최상목은 헌법 위에 군림하는 특수 계급이 아닙니다. 헌법상 의무인 국회 추천 몫인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선택적으로 거부했고 법률상 의무인 내란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도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비상한 결단을 택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둡니다.